MZ 시네필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둘러보다 이게 나왔어 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예상치 못한 영화를 발견했는데 시티헌터란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설명하기 앞서 우선 원작 만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티헌터는 1985년부터 점프에서 연재된 만화로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 외에 몇 번이나 실사 얻을 정도로 인기 있는 만화입니다. 시티헌터는 당대 일본의 풍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도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당대 연재된 대부분의 인기작들은 판타지나 SF를 다룬 경우가 많아서 당대 일본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만성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으로서 시티헌터는 좋았던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로 쓰여지곤 하죠. 이러한 점으로 인해 완결된 지 20년이 넘어서 다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올해 실사 영화로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만화의 팬이지만 저는 이걸 볼 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일본 만화 실사화의 처참한 퀄리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껏 나온 시티헌터 실사판 대부분이 망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룡 버전의 경우 성룡과 감독인 왕정의 불화로 영화가 산으로 갔으며, 이는 후에 왕정이 감독한 이연걸에 탈출해서 성룡을 디스하는 캐릭터를 집어넣을 정도로 커리어의 오점으로 남았죠. 한국의 경우 이게 시티헌터냐 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처참했죠. 반면 프랑스는 사정이 달랐는데 니키에 라슨이란 이름으로 로컬라이징된 시티헌터는 국민 만화로 취급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며 실사 영화도 지금껏 나온 시티헌터 영상화 중 가장 훌륭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이번에 나온 시티헌터는 원작을 따라가지 못한 영화였습니다. 물론 이 두 개만은 아니지만 명색이 본국에서 만든 게 외국 것에 밀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시티헌터란 만화에 대한 것과 이를 실사화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일본판 시티헌터가 왜 프랑스 것보다 못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미덕과 성취가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볼 것입니다. 먼저 시티헌터의 기본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도쿄 신주쿠의 해결사인 사에바료는 파트너인 카오리와 함께 다양한 미녀들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해결합니다. 위기에 처한 미녀가 전광판에 XYZ라고 적으면 료가 의뢰를 접수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게 주된 패턴이죠. 전형적인 탐정물의 공식이지만 이 만화는 다른 작품에서 찾기 힘든 그만의 특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성공할 수 있었죠. 시티헌터의 성공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에바요란 주인공의 매력이며, 두 번째는 이 주인공과 히로인 카오리와의 알콩달콩한 바이올런스 러브 코미디, 세 번째는 매 에피소드마다 나오는 다양한 미녀들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모코리 번역해서 불끈이입니다. 이 불끈이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즉 시티헌터는 이러한 성적인 개그가 큰 지분을 차지하는 만화입니다. 이런 면이 성공 요인 중 하나지만 일본에서도 너무 노골적이란 지적은 있어서 애니판에선 하는 행동은 같지만 불끈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죠.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사에바요는 진지 빨던 다니엘 크레이그, 이전 007 같은 캐릭터입니다. 작가는 루팡 3세가 모티브라고 하지만 이 캐릭터도 직업이 궤도란 차이점만 있지 007 같은 캐릭터죠. 이런 호색한 성격에 주인공과 미녀들의 서비스신으로 인해 남자들만 좋아하고 여자들은 극혐하는 작품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남자들 못지않게 여자들도 좋아하던 만화였는데, 이는 점프 편집자인 호리에 노부이코와 히로인 카오리의 공입니다. 편집자 이야기부터 하자면 처음 시티헌터는 이 작품들 같은 성인용 하드보일드였습니다. 근데 점프는 청소년들이 자주 보는 잡지이며 똑같이 하드한 북두의권이 있었기에 표가 분산되어서 단행본 매출과는 반대로 잡지 내 앙케이트 순위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는 작품의 모코리 같은 코미디 요소를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시티헌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카오리. 점프 만화 본 사람들이라면 잘 알 테지만 소년점프는 청소년기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시티헌터가 연재됐을 때만 해도 주인공 대부분은 남자이며 연애물이 아닌 이상 히로인은 비중이 떨어지며 전개상 빠져도 되는 등 나쁜 의미로 꽃같은 존재죠. 하지만 카오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티헌터라는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히로인이며 캐릭터도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로 가득 찼죠. 우선 보이시한 외모부터가 그러한데 일본의 여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다카라즈카 가극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타입의 여성은 동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습니다. 거기다 요와의 연애도 순정 만화와 비슷한 전개를 따르며 여심을 설레게 만들죠.
이런 연애적인 면외의 파트너로서의 기량도 훌륭한데 후반부에는 말없이 눈빛만으로 호흡이 척척 맞는 경지에 오르죠. 앞에서 저는 사에바요가 007 같다고 하였습니다. 007 역시 남자의 로망을 체현한 캐릭터인데 지금 그는 페미와 PC들의 샌드백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는 그렇지 않은데 007과 달리 옆에 카오리가 망치로 제어하기 때문에 호색한 면모보단 신사적인 면을 많이 보이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카오리 덕분에 시티헌터의 여성 독자들이 유입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페미니스트들은 시티헌터를 건드리기 힘들게 되었죠. 이렇게 중요한 캐릭터지만 편집부는 그녀가 남자들에게 먹힐 캐릭터가 아니란 판단으로 에피소드마다 게스트 히로인들을 등장시키게 하였고 이들의 스토리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요와 카오리의 궁합과 매에 나오는 다양한 미녀들로 인해 남성과 여성 모두를 사로잡은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만화도 잘 나갈 때 애니메이션도 히트를 쳐서 당대 점프를 이끈 만화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인기를 감안해도 시티헌터는 당대 만화들과 비교해도 실사판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코스프레를 할 이유가 없어서 쉽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각부터 잘못된 겁니다. 시티헌터는 의상과 머리색만 현실적인 굉장히 만화적인 세계관입니다. 보면 알 수 있듯 초반 이후에는 폭탄이 터져도 안 죽는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주인공 사에바요는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우선 피지컬이 좋아야 하며 그의 특기인 사격술도 마스터해야 합니다. 이거야 스턴트맨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내면입니다. 그는 변태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카오리를 향한 사랑과 기사도를 지닌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거기다 비극적인 과거를 지녔지만 이를 티내지 않고 밝게 살아가죠. 즉 데드풀과 유사한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 역시 실사로 구현하기 힘든 캐릭터였죠.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진 게 성룡의 시티헌터였고 그 결과는 초반에 말했죠. 그럼 이제 프랑스의 시티헌터와 일본의 시티헌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시티헌터인 니키의 라슨 구제는 큐피트의 향수로 원작에는 없는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큐피트의 향수란 남녀노소 심지어 종까지도 뛰어넘는 매력 효과를 지닌 향수인데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게 프랑스판이죠. 반면 일본의 시티헌터는 원작 초반부인 카오리의 등장과 유니온 테오페와의 1차 대결 시점을 다룹니다. 문제는 이 초반부가 코미디는 거의 없는 하드보일드한 전개라는 겁니다. 이때는 요도 불끈이 개그 없이 상당히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의 불끈이 개그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이게 웃기기는 한데 스토리와 잘 결합되지를 않으며 맥을 끊어 놓습니다. 반면 니키 라스는 이런 개그가 스토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개그 수준도 프랑스가 더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을 의식해 수위를 낮추었다는데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프랑스의 수위가 이 정도인 걸 보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 시티헌터 읽은 분들이라면 시티헌터는 스토리가 중요한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만화는 스토리가 아니라 캐릭터의 매력과 개그로 이끌어 나갔으니까요. 그럼 캐릭터로 비교해보죠. 이 역시 니키 라슨의 승리입니다. 영상 앞에서 설명했듯 시티헌터에는 수많은 게스트 히로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 그 에피소드의 질이 결정되죠. 그런 점에서 이번 게스트 히로인인 쿠루미는 낙제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란 설정은 원작의 게스트 히로인이던 아이돌을 현대에 맞게 어레인지한 것 같은데 히로인 역할을 제대로 해낸 아이돌과 달리 쿠루미는 전개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SN 스타 외에 현 일본의 사회 문제 중 하나인 토요코 키즈란 설정을 넣었지만 이 설정으로 뭘 하질 못합니다. 원작의 게스트 히로인들은 직업이 뭐든 그 일이 전개상 큰 영향을 끼친 걸 감안하면 쿠루미의 존재감은 더욱더 떨어지죠. 심지어 트롤짓도 해대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때에 굳이 행사를 뛰어야겠다고 나가서 납치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앞가림은 한 아이돌과 비교해보면 이건 퇴보입니다. 명색이 SNS 스타라면 평범한 여성보다 잘난 거 하나라도 있어야죠. 심지어 엔젤 더스트를 일시 복용해 근력이 강화됐음에도 이를 써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그녀도 이들처럼 꽃이나 다름없는 역할입니다. 거기다 만화에서 천생연분급 호흡을 보여준 카오리는 거의 료의 짐작으로 나오죠. 이건 초반 스토리여서라 변명할 수 있지만 여자들을 홀릴 정도의 보이시한 느낌이 전혀 없는 미스캐스팅입니다.
배우 외모나 하는 행동을 보면 보이시가 아니라 덜 자란 어린애나 마찬가지입니다. 帰って寝ろバカ 카오리와 달리 섹시함을 무기로 삼는 게 특징인 노가미 사에코도 영화에서 그런 면을 전혀 살리지 못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에코의 매력은 니키 라슨에서 잘 보여주었죠. 이들 외의 다른 조연들도 니키 라슨이 압승인데 향수를 맡아서 카오리에게 대시하는 판초와 우연히 향수를 가지게 되어서 이로 인해 할물 주인공이 된 질베르 등 주인공 못지않은 존재감을 보여주죠. 심지어 악당들도 니키의 라슨 쪽이 더 임팩트 있죠. 니키의 라슨의 이 장면 같은 게 시티헌터에는 없으니까요. 이것도 진지했던 초반부라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하드보일드스러운 빌런을 만들었어야죠. 그렇다면 액션은 어떨까요? 액션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이건 호불호의 문제인데 사실적이고 평범한 액션을 원하면 시티헌터를 만화적이고 창의적인 액션을 원한다면 니키 라슨입니다. 이 장면을 비교해보죠. 똑같이 맨몸끼리 부딪히는 거지만 시티헌터는 이렇고 니키의 라슨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톤 앤 매너가 다르니 이건 호호의 문제로 봐야 하죠. 이렇게 둘을 비교한 결과 2승 1무로 니키의 라슨의 압승입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 시티헌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영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영화에는 니키 라슨도 따라가지 못한 장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에바 요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요 역할을 맡은 건 스즈키 요헤이란 배우인데 컬트 영화인 변태 가면에서 엄청난 변태 연기를 보여준 배우죠. 이 영화 외에도 내 이야기에 싱크로율 또한 대단했던 배우입니다. 거기다 배우 본인도 시티헌터의 팬인지라 물 만난 고기처럼 멋지게 사에바 요를 재현하였습니다. 물론 변태성이야 프랑스 버전보다 못하지만 표정 연기 같은 리액션에 있어서는 만화를 찍고 나온 수준입니다. 거기다 목소리도 그러한데 이 배역을 위해 애니판 요성우인 카미야 아키라에게 연기 지도까지 받았다고 하니 싱크로율이 안 높을 수가 없죠. 반면 니키 라슨에선 표정 연기 부분에서 좀 심심합니다. 묘라면 이런 장면에서 텐션 높게 반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판이 수위가 낮더라도 스즈키 요헤이를 볼 때만큼은 만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 영화의 장점은 오직 스즈키 요헤이 뿐이란 겁니다. 이는 큰 약점인데 오직 마동석만 믿고 만드는 범죄 도시 시리즈가 4편에 와서 지겹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시티헌터도 시리즈로 만들 느낌인데 속편에서도 오직 스즈키 요헤이만 믿고 이렇게 만들었다가는 평론가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지겹단 소리를 들을 겁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아쉬움을 남긴 시티헌터,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카오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망치가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점프의 필살기 베스트 10에 들어갔을 정도로 시티헌터를 상징하는 필살기인데 코스프레 정도로만 쓰여진 건 아쉽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이번 영상을 만들며 시티헌터 영화들을 보니 엔딩이 전부 카오리의 망치 공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아마 너무 만화적이라 실사판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세 나라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티헌터 팬으로서 많은 아쉬움과 단 하나의 만족만을 준 넷플릭스의 시티헌터. 속편이 나오기를 강력히 바라지만 제가 말한 단점들이 전부 개선된 그런 영화를 바라며 이번 리뷰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